조금은 약간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제 14일 오전입니다. 어제가 13일 화요일 경기 있었죠. 제가 속보 영상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당일 오전이나 오후에 벌어진 사건 사고들, 우리가 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제 찍어서 편집을 해서 당일 오후 늦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쫙 업로드 해드리고 했는데, 이번 영상은 어제 벌어진 경기 그리고 핫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취재도 조금 있고 제 개인적인 주관과 시선도 있습니다. 롯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일 아침입니다. 제가 허문회 감독 인터뷰 영상을 올렸죠. 13일 야간 경기로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광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인원이 인터뷰를 딱 합니다. 감독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홈팀 감독은 보통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에, 원정팀 감독은 1시간 30분 전에 공식 인터뷰를 합니다. 어제 허문회 감독의 인터뷰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 사람이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저도 한번 봤고요. 어제 연락이 닿았던 롯데 구단 관계자들도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루 전인 12일에 저와 통화를 했을 때 허문회 감독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3일 경기에서, 이제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도 큰 메인스트림은 달라진 부분이 좀 없었는데, 허 감독 이야기의 주는 이겁니다. 선수 편에 없다. 데이터 보고 했다. 지시환보다 강태율 높게 봤다. 선수단 미팅은 내가 안 했다. 나도 멘붕이다. 선수들도 정신 없을 것이다. 단장하고 사이 나쁠 것 없다. 의견 안 맞을 수 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죠. 앞으로 그럼 롯데가 좀 어떨까? 현재로서는 롯데는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석환 대표이사가 이미 현 체제 유지를 공표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초반입니다. 크게 달라질 거 없죠. 김준태, 강태율, 지시완 순으로 포수 엔트리 3명은 중요도가 요렇게, 향후 포수 2명을 쓴다고 하면 현재 돌아가는 형세로 볼 때는 아마도 지시완 선수가 먼저 2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사실 어제 경기를 앞두고 롯데 선수단 분위기도 되게 어수선해서 어떨까?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발인 박세웅 선수가 완벽하게 던져줬습니다. 6이닝 무실점. 근데 이제 기아 선발 이민우 선수는 2이닝 6실점. 여기에서 벌써 게임 끝. 올 시즌 기아의 이제 고민만 보면, 시즌 초만 하더라도 임기영 그리고 이민우 이 국내 선발진이다. 근데 브룩스 선수하고 맹댄 선수는, 브룩스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에 정말 초특급 에이스의 역할을 해줬고, 맹댄 선수도 기대를 잔뜩 모아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맹댄 야구부장이 수아레즈급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정신 나갔구만. 저도 봤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맹댄 선수하고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 감독이 4일 휴식 뒤에 던지게 하겠다.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5일 휴식 뒤에 던지죠. 근데 화요일 날 등판을 한 투수 같은 경우는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을 쉬고 일요일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화요일 던지는 투수, 이 선발 투수의 투구수를 조금 줄이죠. 100개 이상 거의 안 넘기려 하고, 무리 안 시키고, 조금 승패가 좀 기울어진다. 조금 더 많이 앞선다? 좀 뒤처진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선발 투수를 빼서 일요일 경기를 대비도 하는데, 브룩스 선수하고 맹댄 선수가 안 좋으니까 좀 다시 어제 윌리엄스 감독이 5일 쉬고 던지게 하겠다 이렇게 5일 휴식 뒤 등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국내 선발 중에 이민우 선수 입지가 지금 그리 탄탄한 것이 아닌데 초반 출발이 좀 좋지 않습니다. 롯데 상황을 주위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롯데 현재 상황을 주위에서는 얼핏 이해 못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감독하고 단장하고 노선이 다른데 이 파열음이 그냥 한 번씩 새어 나오고, 그때마다 온라인을 달구고, 좀 말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좀 롯데가 좀 처한 특수 상황에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 1992년 이후 우승이 없습니다. 팬덤은 진짜 두텁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강팀 이지 구축에는 좀 실패했고, 2019년에 꼴찌 추락이 되면서 김종인 당시 이제 롯데마트 부사장이죠. 김종인 사장이 딱 와서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2019년 9월에 승민규 단장을 선임을 합니다. 30대 젊은 단장.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 해설위원 전부 파격입니다.
감독은 일찌감치 외국인 감독 뽑아야 되겠다 하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죠. 결국은 허문회 감독이 2020년부터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그 와중에 성단장을 영입을 했던 그리고 개혁 노선을 외쳤던 김종인 사장이 물러납니다. 2019년 12월에 이승환 사장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허문회 감독의 첫 해 성민규 단장의 실질적인 첫 시즌을 같이 누가 하냐? 김종인 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승환 새로운 사장이 하게 되고 지금 단장은 개혁 미션을 받고 왔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알고 왔고 감독은 야구는 어디서나 뭐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며 타 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는 감독입니다. 노선이 달라요. 성민규 단장하고 이제 허문회 감독은 사실 이제 융합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좀 뭐 떡지로 봉합을 한다 해서 봉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막 그냥 일일이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일만 보고 가는 거죠. 여기에 또 주류, 비주류, 또 나이도 단장이 좀 훨씬 어리고 여러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원래 감독, 단장 주변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사람 많아요. 감독 주변에 코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장 주변에 프런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은 단장이 2군 코칭 세븐 다 좀 컨트롤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복잡합니다. 또 두 사람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거쳐 듣다 보면 말이 좀 부풀려지죠. 오해는 쌓이게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로 서로가 좀 인내하는 것도 좀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우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팀만 보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롯데 팬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장도 감독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팀만 보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아마 졌으면 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시환 선수 트레이드 이야기가 잠깐 이전에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해드렸었죠. 향후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 트레이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은 당장 쓰임새가 없는 선수를 1군에 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구단들의 팀 운영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롯데의 처사, 롯데가 한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혹 제가 알아도 트레이드 관련은 좀 엎드려 거드려 듣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팀이 있어요. 트레이드 하면 그냥 트레이드의 적극적인 팀은 어떤 팀? 윈나우 팀인데 가장 눈에 띄는 팀이 있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백업 보수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남호 선수, 양석환 선수, 함덕주 선수, 최지선 선수 착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한지붕 라이벌인 두산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LG가. 전력 보강이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얘기인데 뭐 LG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명석 LG 당장 명석하신 단장한테 지금 차단장 오피스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15일 목요일이죠. 네, 뭐 내일인데 자가격리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본인은 힘들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뭐 다 하는 거죠. 뭐 즐겁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뭐 시간 다 됐네요. 그랬더니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군대에 있는 병장한테 물어봐요. 며칠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러더군요. 뭐 지시환 선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지시환은 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 정확하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LG는 포수는 내부에서 육성한다고 그럽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뭐 그러네요. 지시환뿐만 아니라 포수를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 생각이 없다 그럽니다. 자, NC가 지금 이제 4연승을 달립니다. 1강, 2강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로 평가받았던 NC죠. NC 다이노스 4연승. 지금 이제 NC하고 LG가 공동 선두인데 NC 기세가 참 무섭네요. 역시 무섭다. 양의지 선수, 나승범 선수. 금전이 끝난 선수인데 알테오 선수도 지난해보다 방망이가 더 좋고 시즌 극초반에 잠시 휘청. 하지만 저 쭉쭉 올라옵니다. 선수들이 역시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을 하면 역시 이제 목표 지점도 다르고 벌써 생각의 스탠다드가 조금 달라지고 8,000m 고봉을 딱 오를 때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가 차리느냐 그게 벌써 뭐 수천 메터 고지에 이렇게 차리지 않습니까? 웬만한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도 남을 곳인데 주위에서는 역시 이제 NC가 좀 확실히 강팀 이미지가 있구나 안정감이 있구나 혹 에이 책을 잘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떨어질 건데 책 좀 잘 만들지 그랬어. 이거 그대로 내 보내지 뭐.
웬만한 높은 봉우리는 정복하고도 남을 곳이죠. 네, 주위에서는 역시 NC가 안정감이 높아졌다. 네, 확실히 단단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5연승까지 쭉쭉 치고 올라왔네요. 냉탕 온탕을 오갑니다. 제일 바쁜 선수가 보니까 오승환 선수인데 어제 경기까지 출전해서 최근 4경기 연속 출전입니다. 3연투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좀 불안한 느낌이죠. 올 시즌 5경기 4세이브인데 평균 자책점 7.36. 근데도 뭐 팬은 없습니다. 마무리의 불안은 사실 실점이 아닙니다. 불안의 핵심 요소는 마무리는 불론을 하느냐 아니냐인데 흔들리더라도 막는 것은 사실 1급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덜 흔들리는데 막지 못하면 1급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 오승환 선수 299세이브죠. 이제 대기록이 1개 남았습니다. 일본 메이저 합하면 벌써 400세이브 이미 돌파했지만 어제 인터뷰에서 팀 좋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래서 구속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좀 날씨도 추웠는데 구속이 좀 안 나오는데 직구 평균 구속 4월 6일 두산전부터 4월 13일 하나전까지 143.8, 146.4, 140.3, 145.4, 141.7인데 확실히 구속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평균 구속이고 본인은 체력 문제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어제는 날씨가 조금 쌀쌀했고 영향이 있었을 거고 3연투 뒤에 하루 쉬었지만 뭐 휴식이 충분했다 생각은 제가 하지도 않고 평상시 모습 아니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세이브 기회가 있으면 대기하겠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더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